어제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주말의 가격 변동을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미국 정부는 코맥스에 대한 사형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종이 은의 가격이 93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하이 시장에서는 15달러 73센트라는 절대적인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가격 차이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동서양 간의 12달러 스프레드가 일면 머리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고장난 시장의 증상일 뿐입니다. 주류 금융 언론이 그 의미를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이야기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방금 대화방에 입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시장의 거대 세력인 고래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는 JP 모건을 추적했고 중국 공산당을 추적했으며 인도의 거대 수요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큰 구매자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로 그들 모두는 강등되었습니다.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를 가진 새로운 리바이어던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국방 예산안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지침은 월스트리트의 모든 공매도 세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국가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인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에는 바로 은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5억 달러. 국가 부채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주머니 속의 잔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1조 달러를 찍어내는데 20억 달러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물은 시장의 규모를 놓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의 연간 전체 생산량은 매우 작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25억 달러는 코맥스 등록 창고에 있는 모든 가용은의 막대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입니다. 헤지펀드가 은을 살 때는 가격에 민감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구매를 중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산이 있고 위험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은을 구매할 때 가격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은이 90달러든 150달러든 아니면 500달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확보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없으면 그들의 미사일은 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이 없으면 그들의 위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은이 없으면 그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전체 녹색 에너지 전환은 먼지가 되어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경고해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국 은이 투기 자산으로 취급받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 필수 요소로 취급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정부가 자신들이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6년 1월 19일에 엉클샘은 갑자기 25억 달러어치의 금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고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수입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켜기 위해 매년 약 6,400톤의 은을 수입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에 의존하고 페루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폭발하면서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자신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의 전쟁 기계가 작동을 멈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급이 넘쳐나는 건강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족 사태의 말기 단계에 있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 선반에 빵이 단 10개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는 1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그 10개의 빵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백지수표를 들고 들어와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모든 빵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빵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용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25억 달러 규모의 구매 프로그램은 사실상 코맥스 금고 내부에서 켜진 거대한 진공 청소기입니다. 이것은 애플과 직접 경쟁할 것입니다. 삼성과 직접 경쟁할 것입니다. 테슬라와 직접 경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직접 경쟁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새로운 고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고래는 다릅니다. 이 고래는 규칙을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발표가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업 사용자들과 기술 기업들, 그리고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미국 정부가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도 패닉 바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애플이 국방부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은 국방부보다 먼저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들 사이의 입찰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작고 줄어드는 금속 더미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은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적기 공급 글로벌 경제를 믿었기 때문에 전략 비축량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개 시장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그 철학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경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이 국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상품 시장에 개입할 때 그들은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이 25억 달러는 단지 초기 자금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들이 구매를 시작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되면 그 숫자는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것을 얻을 것인가? 만약 그들이 코맥스로 간다면 그들은 몇 주 안에 등록된 재고를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광산으로 간다면 그들은 미래의 공급을 수년간 묶어버릴 것입니다. 은에는 여유,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광산들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등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파업은 생산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본질적으로 글로벌은 공급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세장에서 시장 실패로 수학을 바꾸는 촉매제입니다. 주권 국가가 기초자산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기능적인 선물 시장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죽었습니다. 벌거벗은 공매도를 했던 은행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종이 약속을 팔았던 은행들은 이 헤드라인을 쳐다보며 쓰레기통에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무한한 지갑을 가지고 거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됩니다. 소매 트레이더들이 차트상의 93달러 가격을 보고 추세선을 그리는 동안 지각 변동은 이미 그들의 발밑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상의 가격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제 존재했던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동적인 관찰자였던 시장 말입니다. 그 시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적 국유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장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때입니다. 전략적 필요성은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죽을 때입니다. 우리는 원함에서 필요함으로 이동했고 공급은 단순히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하려면 정부가 당장 패닉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첫 번째 수표를 쓰기도 전에 금고가 이미 약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맥스, 유출, 드레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이 비인도월, non-delivery, months에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맥스라는 시체를 해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우 간단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갑자기 25억 달러어치의 은을 사들이려고 서두른다면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건강한 시장을 보고 있을까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장을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CME 그룹이 1일 인도 보고서를 발표했던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습격당하고 내장이 적출되고 죽도록 방치된 금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온 수치들은 단순히 강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맥스의 죽음의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재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물 시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월은 우리가 흔히 비인도월이라고 부르는 달입니다. 이곳은 유령 도시여야 합니다. 거대한 12월 계약과 거대한 3월 계약 사이의 과도기적 기간입니다. 평범한 해라면 1월에는 수백 건의 계약만이 실물 인도를 대기하고 아마도 몇백만 온스 정도만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보통은 청소부들이 바닥을 청소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1월에는 청소부들은 사라지고 약탈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월 계약의 총 인도량은 현재 144만 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기억에 남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44만 온스입니다. 잠잠해야 할 달의 288개의 계약이 실물 금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유동 물량의 막대한 비율이 불과 몇 주 만에 뜯겨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누가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지, 누가 돌에서 피를 뽑아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일 발행 및 중단, Issues and Stops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은행이 팔고 발행하고 어떤 은행이 사고 중단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보고서는 절대적인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345건의 인도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즉, 345개의 계약이 나는 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지갑을 열고 그 모든 바바를 가져가기 위해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JP 모건입니다. 345개의 통지서 중 JP 모건의 하우스 계정이 340개를 막아냈습니다. 스톱. 이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98.5%입니다. JP 모건은 단순히 시장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골키퍼처럼 서서 네트로 날아오는 모든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필사적으로 금속을 토해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통지서 중 275개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은행 간의 전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이키드, 숀 무차입,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적으로 금속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JP 모건, 그들은 뱀파이어입니다. 그들은 경쟁자들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지는 모든 온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5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매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법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정부보다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Front, Run. 그들은 엉클 샘의 수표가 결제되기 전에 코맥스를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수학을 봅시다. 시스템이 끊어지기 전까지 실제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등록, registered, 재고입니다. 등록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되고 사용 가능하며 선물 계약에 대해 인도될 준비가 된 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코맥스에서 중요한 유일한 은입니다. 최신 보고서 기준으로 등록 카테고리는 약 1억 2천만 온스로 떨어졌습니다. 1억 2천만. 많아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금 목격한 소진율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용해야 할 달에 한 달 만에 140만 온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억 2천만을 4,100만으로 나누면 무엇이 나옵니까? 2.9입니다. 2.9개월, 90일 미만입니다. 이것이 제로 0로 가는 타임라인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수입니다. 만약 이 수요 속도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정부의 명령 때문에 가속화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4월이면 물리적으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인도할 등록된 은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가 바닥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트레이더가 인도를 요구하며 서 있는데 JP 모건이 금고를 들여다보니 먼지밖에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든 선물 계약의 미세한 활자에 적혀있는 법적 조항을 촉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읽어본 적이 없는 조항, 불가항력 force, measure,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은 금속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불한 은을 주는 대신 그들은 당신에게 현금 정산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가격인 93달러, 어쩌면 95달러짜리 수표를 써주고 당신에게 가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수표를 쓸 때쯤이면 거리에서 실물발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은 200달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손해를 보고 현금화될 것입니다. 금속 가격이 달나라로 가는 동안 당신은 법정 화폐를 들고 남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코맥스는 채무 불이행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속을 인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적을 때는 잘 작동합니다. 모두가 종이 게임을 할 때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1월에 8영개의 계약이 인도를 요구할 때, 미국 정부가 시장에 진입할 때 종이 게임은 깨집니다. 레버리지가 카지노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실시간으로 똑딱거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월, 4, 100만, 온스가 사라졌습니다. 2월, 또 다른 거대한 유출이 예상됩니다. 3월, 역사적으로 모두가 인도를 요구하는 거대한 달이 옵니다. 지금 1억 2천만 온스가 남았고 2월에 또 4천만 온스를 잃는다면 우리는 8천만 온스를 가지고 3월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의 미결제 약정은 이미 3억 온스의 수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8천만 온스가 있고 3억 온스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것은 수학적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JP 모건이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하루에 340개의 계약을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이 멈출 때 실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항력 카드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앞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이 위험한 의자 뺏기 게임을 하는 동안 이미 테이블을 엎어버리기로 결정한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학을 보고 가격이 틀렸다고 판단한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상하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맥스가 은행들을 구하기 위해 가격을 93달러로 억누르려 하는 동안 중국은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랠리를 멈추려 했지만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15달러의 현실을 봅시다. 왜 차익거래, 알비트라가 미국 시스템의 남은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은 가격이 금속의 물리적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글로벌 시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격렬한 폭발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그먼트에서 코맥스가 고갈되고 있다고 말하며 동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고갈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은은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 열린 중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 금거래소 SGE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중국 스크린에서 번쩍이고 있는 15달러의 가격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중국 당국이 이 랠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부족 현상을 보고 있지만 규칙과 규제로 그것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하이 금거래소는 긴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한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최대 허용 포지션을 7영낫에서 3영낫으로 줄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시장에 너희들은 너무 많이 사고 있다. 사재기를 멈춰라. 속도를 늦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규제 단속이 가격을 폭락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기꾼들을 겁주어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단속의 가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안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천장을 뚫고 105달러 7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고장난 시장의 궁극적인 신호입니다. 규제기관이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데 차가 실제로 더 빨리 달린다면 그것은 엔진이 더 이상 운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수요가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패널의 80%를 생산하는 중국의 거대 산업기업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규칙을 바꿨다고 해서 구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매를 멈추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방과의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한도를 보고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포가 부족 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당국이 금속을 배급하려고 한다는 것은 금속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도 제한 명령은 모든 것을 사라는 신호가 되었고, 이것은 뉴욕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것은 차익거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뉴욕의 코맥스에서 종이 계약을 약 $93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똑같은 실물 1온스를 상하이에서 $15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온스당 $12 이상의 스프레드입니다. 금속을 지점 A에서 지점 B로 옮기는 것만으로 거의 13%의 무위험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거대한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스위스의 재련소나 멕시코의 광산 또는 런던의 금고에서 나오는 모든 은괴는 그 두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금속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93에 팔기 위해 뉴욕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15를 더 받기 위해 비행기에 실어 상하이로 보내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금속은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로 흐릅니다. 금속은 동쪽으로 흐릅니다.